용량 전기 용량 축전기의 연결법에 대해서 좀 하죠. 10번 예제는 그 뒤에 있는 용량 연결하고 하면 더 쉬우니까.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것처럼 축전기도 연결법을 통해서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유효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먼저 나온 게 이제 병렬 연결. 병렬부터 나온 거죠. 나온 게 맞나? 직렬부터. 아니, 약소를 했네. 그림은 23번 그림처럼 세 개의 축전기를 한 선으로 보자면, 이 소자 축전기를 한 개의 소자로 보자면 이것들을 연결하는 선이 그냥 한 선이죠. 한 선 쭉 일직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B번은 이 점에서 달라지죠. 위로 가야지만 소자가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소자가 하나 나옵니다. 전류가 흐른다면 첫 번째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한 길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갈림길이 있으면 Q1을 통해서 C1을 통해서 흐르거나 C2, C3를 통해서 전하가 흐르는 거지. 어떤 전하가 세 위치, 세 소자를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갈림길 혼자서 가는데 갈림길을 다 내가 세 개의 갈림길을 다 지나갈 수는 없잖아. 그치? 하나를 가야지, 한쪽을. 그래서 이렇게 갈림길이 생기는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 갈 길이 정해져 있으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정해져 있으면 직렬 연결이라고. 이제 분기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이 분기점이 없는, 갈림길이 없는 이런 연결에서는 각각의 용량을 C1, C2, C3 다른 용량이라고 했을 때, 전원, 본래는 회로부터 했어야 되는데 전원의 전압이 V라는 얘기는 전원의 앞과 뒤, 즉 여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V라는 얘기입니다. 전압은 전위차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의 왼쪽은 전선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선의 전위는 다 동일한 겁니다. 여기는 다 그냥 한 점이라고. 이게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다 한 점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점을 찍었죠. 실제로 여기 찍힌 점하고 여기 찍힌, 이 회로에서는 전위가 다른 지점이 이렇게 딱 세 지점밖에 없어요. 세 지점밖에 없어요. 배터리에, 여기는 배터리에 네 지점인가? 네 지점이네. 여기도 하나 있어야지. 배터리의 왼쪽과 오른쪽, 배터리의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각각의 전위를 갖고 이 사이에 이 전위가 한 전위가 되고, 여기가 나름 또 다 등전위가 되는 거죠. 네? 전위는 여기 배터리의 오른쪽을 0으로 잡으면, 여기 전위를 높이를 기준 0이라고 잡으면 배터리의 왼쪽 플러스가 제일 높은 전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위가 조금 떨어집니다. 여기는. 그렇죠? 더 떨어지죠. 0이 된 거지. 여기 우리가 배터리의 플러스라고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보다 V만큼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 지점의 전위는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1과 C2 사이, 이 사이의 전위는 얼마예요? 이 지점의 전위는 V에서 V1 떨어졌잖아요. 이 C1 양단의 전위차가 V1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C1 오른쪽의 전위는 V-V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점, 이 C1과 C2 사이의 전위는 V2가 다시 떨어졌죠. V-V1에서 그만큼 더 떨어진 거지.
그리고 맨 오른쪽은 V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에서 V3만큼 더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이거를 0이라고 하자고. 이런 값을 0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그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V는 얼마가 되겠어요? 다 이항해주면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되겠지. 즉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 V는 각각의 축전기의 전압, 축전기의 양단의 전위차 V1, V2, V3를 다 더한 것과 같아요. 하는 거지. 그럼 양전화가 하나 있는데 양전화가 회로를 돌 거 아니야죠? 0에서 시작해서 배터리 오른쪽 0에서 시작해서 배터리가 얼마큼 높여줘요 전압을? V만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전압을 V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V만큼 점핑이 돼서 여기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Q1을 C1을 지나면서 V1 떨어지고 계단만큼 떨어지는 거지. V2 지나면서 그냥 C2 지나면서 V2가 떨어지고 C3 지나면서 V3가 떨어져서 이 높이에 다시 왔잖아요. 그죠? 한번 점핑했다가 큰 계단을 올려주는 게 배터리가 올려주면 계단 하나 내려가고 두 개 내려가고 세 개 내려가면 다시 원위치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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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회로예요. 회로. 그런데 비번은 어떻게 돼? 비번은 배터리의 오른쪽 0에서부터 이게 다 0, 여기가 다 0이죠. 이쪽에 다 오른 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 도체는 다 등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위가 똑같아요. 배터리 타고 전압이 V만큼 높아졌어요. 전위가. 그런데 길이 세 길이죠. 어떤 길을 가든지 다 똑같은 높이만큼 떨어질 거 아니야. 길만 다를 뿐이지 처음과 시작점이 같은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지나가면 다 V만큼 낮아져요. V만큼 높아졌으니까 다시 계단 하나, 어차피 한 계단 내려가는 거잖아. 이 계단을 가든지 가운데 세 번째 계단을 가든지 똑같은 길로 내려가는 거라고. 똑같은 높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치? 이제 그림으로 굳이 그려보면 직렬 연결은 점프를 했다가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원래의 높이로 내려온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직렬 연결은 이게 어떻게 건물로 올라갔는데 이게 올려져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있는데 어떤 길을 보든지 나가게 올 때는 높이는 똑같죠. 그래서 하나로만 올 수 있어요. 동시에 온다? 분자 물리학은 가능하지만 물리학에서는 두 개 동시에 오는 게 가능해요. 물리학에서는 나의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 이제 전화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어떤 저항이라는 그렇게 연결 만약에 이쪽에 저항이 커요. 별로 안 오겠지. 저항이. 근데 누가 이쪽으로 오겠어. 를 통해서 많이 가겠지. 네. 밀어주고 있으니까 올려줬잖아.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내려가잖아요. 뭐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야? 내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화 안 들어갔으니까 밀어주고 있어야지. 흘러가 이쪽으로. 근데 흐르는데 꽉 차면 흘러야 안 흘러요? 그러겠죠. 꽉 차면 가 못 가? 가잖아. 그만큼 찼다고. 그만큼 찼으면 흐르지 않고 압력만 받고 있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쉽게 설명해 줄게. 그렇지. 네, 압력을 어떻게 전달해? 이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평행판 축전기라고 합시다.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전화가 안 들어있지. 그죠? 그냥 중성일 거 아니야? 배터리를 연결했어. 그럼 배터리가 어떻게 해? 배터리의 역할은 요쪽에 있는 금속에서 전자를 가져온다고요. 전자가 여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자유전자가. 그렇죠? 이 전자를 어떻게 가져와요? 여기 전기장을 얘가 형성한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플러스 극이잖아, 이게. 플러스 극은 전자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가져와서 어디로 가져가? 여기만 지나면 이쪽은 음전화가 전자를 다시 그 전자를 밀어내겠죠, 얘는. 여기 가는 게 힘든 거지.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게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게 배터리라고. 그냥 전선만 연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배터리는 그 전자를 빼앗아다가 이쪽에 막 쌓아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쌓아주면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왼쪽 금속은 플러스로 대전되고 오른쪽 금속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데 계속 옮겨주는 거지. 전자 하나 가져오고.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줘야죠. 이 동영상을 보면 아주 쉬운데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자마자 배터리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전자를 하나 가져다가 여기 하나 쌓았죠. 여기 양전화가 하나 생기겠지. 왼쪽 금속판에는 하나만 가져오겠어? 계속 가져올 거 아니야. 근데 하나 가져오면 이 안에 뭐가 만들어져? 이 안에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전기장은 양전화가 있을 때 이 양전화를 전자가 여기 이제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또 전자를 또 가져옵니다. 그렇죠? 또 가져오면 전화가 더 많아졌으니까 전기장이 더 세지겠지. 전기장이 더 세져요. 하나 또 가져와요. 그렇게 계속하면 전기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죠? 이 전기장은 이 둘 사이의 이 전위를 보면 이제 왼쪽이 전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거를 전자를 생각하면 전자가 음의 부호니까 헷갈리니까 양의 부호를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반대로 실제하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던 양전화를 오른쪽 금속판에 있던 양전화를 가져다가 왼쪽에 쌓는 거라고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죠. 그럼 왼쪽에 양전화가 막 쌓입니다. 오른쪽에는 음전화가 점점 많아지고. 그럼 전위는 어떻게 돼요? 왼쪽이 높아지고 오른쪽의 전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전위차가 없었어. 양쪽에 박스로 안 그려져. 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여기 있던 양전화가 쌓아요. 양전화 때문에 여기 높이가 높아졌지. 전화가 줄어들고 음전화가 많아진 거니까 낮아졌죠. 그렇죠? 여기는 전위가 계속 높아지고 전위가 계속 낮아져서 낮아지겠지. 처음에는 높이가 같았으니까 힘능을 가져다가 여기다 올려놓기 쉬워요. 그죠? 높이가 점점 높아지잖아? 여기 이렇게 낮은 곳 전화를 이렇게 높이 올려놓기가 어려워지겠지, 점점. 쉬운 설명으로 벽돌을 쌓을 거야. 그죠? 여기 있는 벽돌을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쌓는 거야. 여기 있는 벽돌은 높이가 낮아지지? 여기 있는 벽돌은 높이가 높아지죠? 내 키만큼 다 쌓았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더 쌓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펌프가 낼 수 있는 키보다 더 높이는 못 올릴 거 아니야. 내 키가 커지니까. 배터리가 만들 수 있는 전위차가 1.5V인데 00V였던 차가 없었던 전화들을
계속 쌓으니까 높이 차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얘는 1.5V밖에 못 내. 그럼 1.5V보다 높은 차이를 얘가 전압을 쌓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원에 전압하고 똑같은 전위차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쌓았다 이거야. 얘는. 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배터리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전압이 V야. 1.5V 배터리야. 그러면 전체 전압이 1.5V가 다 차이면 전하들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배터리를 연결할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는 전류가 흘러요. 다 쌓아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다 쌓이면 그때부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런 흐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축전기하고 저항은 다른 거예요. 저항은 일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지, 저항은 전류가. 얘는 전류가 연결할 때만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지. 어쨌거나 이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도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두 개 있다고 합시다. 배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양전화를 여기서 하나 가져왔어. 배터리가 쌓는다 그랬죠. 전화가 쌓이고 여기는 양전화가 하나 쌓인 거지.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뒤에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떠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쪽에 양전화가 있으면 이두 개의 금속 주위에 있는 음전화를 막 끌어당길 거 아니야. 양이니까. 그 음전화가 이쪽에 와서 저절로 유도된다. 마찬가지로 얘는 음이니까 양전화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온다고요. 여기는 전화가 유도가 되는 거지. 이걸 직접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더 가져왔어요. 양이 하나 더 생기겠지. 음이 하나 더 생기겠죠. 얘도 더 양을 끌어올 거 아니야? 더 끌어오겠죠. 직렬 연결이 되면 두 전화 이 축전기의 용량은 다르지만 전화량은 어때요? 얘가 두 개면 얘도 두 개잖아. 두 개도 되고 전화량은 똑같은 거야. 마치 저항은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똑같잖아요. 흐르는 양은 똑같잖아요. 저항 R1, R2 저항은 여기 흘러간 놈이 여기 그대로 흘러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놈은 여기 갖다 쌓여지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저항 쌓이는 저항이 같다고. 그런데 배터리가 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 얘도 Q. 그걸 하나로 봐도 뭐예요? 하나로 봐도 왼쪽 금속판, 오른쪽 금속판 있는 하나의 축전으로 봐도 그냥 전체 전화에 그냥 Q지. 내가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전화 가져와다 여기다가 쌓는 것 뿐이잖아. 안에도 또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식이 여기 이런 식이 돼 있는 건 Q나 Q1이나 Q2나 Q3나 다 똑같다고요. 왼쪽에 있는 Q는 배터리에서 본 맨 왼쪽 축전기의 왼쪽 금속판, 그리고 맨 오른쪽 축전기의 오른쪽 금속판에 쌓인 전하량이 그냥 Q라는 얘기고, 그게 각각의 축전기의 전하량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Q나 원이나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들어가는 전하량, 각각의 1번에 들어있는 전하량 3번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전하량 구할 때는 CV로 구하잖아요. 그렇죠? V1, V2, 그러면 각각의 구할 수도 있죠. 이게 전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전체 전압이 V가 가해져서
해줬는데 이걸 하나로 생각하죠. 하나로. 세 개만 하나로. 세 용량을 라고 쓰는 거죠. 세 개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C라고 했네요. C. 합성, 책에는 합성 그랬는데 이건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라 등가라고 해야 돼요. 등가. 세 개지만 한 개로 바꿨을 때 전기 용량. 식이잖아요. 요식인데 V가 뭐라고 그랬어요? V는 V1 더하기 그러면 V1은 요식 V1이 뭐야? V1은 1분의 1이지. P가 Q랑 같으니까 Q라고 하죠. V2는 Q가 되겠죠. 되는 거.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요. V는 C분의 Q잖아. V는 Q인데 이거는 1분의 더하기. 양변을 Q로 다 나눠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배터리 양단의 V3와 같다. 여기다가 전기 Q는 CV식만 넣어서 V를 10분의 1은 분의 1 더하기 분의 1.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그럼 C는 어떻게 돼서? 이거 전체분의 1 해주면 여기 C가 되겠지. 한 번 더 역수해주면 C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다 분의 1 더한 걸 다 더해서 또 뭐 분의 1 해주면 이게 C라고요. 만약 두 개만 연결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까지만 해주면 되겠지. 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양변을 통분해버리면 C1, C2분의 C1 더하기 C2죠. C1 더하기 C2. C분의 1이니까 C는 한 번 더 뒤집어주면 C가 되겠지. 합분의 곱. 그래서 전기 용량은 두 개일 때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렇게 구하면 돼요. 더하기 분의 그 용량을 더한 거분의 곱한 거 그러면 등가 용량을 구할 수 있다. 그거를 또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 개 다 더한 거분의 세 개 다 곱한 거 이러면 또 안 되지. 예. 자, 병렬 연결일 때는 이게 이제 직렬한 거고 병렬 연결일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병렬은 V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점 사이에 V가 다 같은 양단 사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게 다 한 점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게 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위가 다른 지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점, 여기 한 점. 그럼 어느 장치를 지나도 전위치는 다 똑같겠지. 전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전압이 내려가는 전압하고 다 같은데 전하량은 어때요? 전하량. 배터리가 보기에는 여기 C1의 왼쪽 금속판, C2의 왼쪽 금속판, C3의 왼쪽 금속판이 다 양으로 대전된 금속판이 되는 거지. 그럼 배터리가 봤을 때 전하량은 Q1, Q2, Q3를 더해야지만 이 양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한 개의 축전기로 봤을 때 왼쪽 금속판에 들어있는 전하량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식이 이제 아래에 있겠죠.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전체
전기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하량인데 이걸 전기량이라고 썼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는. Q는 Q1 더하기 Q2, Q3가 되고 그럼 Q는 CV잖아요. CV. 그렇죠? CV니까 얘를 왼쪽은 3개지만 한 개로 보자면 한 개에 해당하는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전압은 그냥 다 V라고 했죠. V가 되고 Q1은 C1, V1, Q2는 C2, V2, Q3는 C3, V3인데 V1, V2, V3가 다 V로 똑같다고 했잖아. 그 양변을 V로 다 나눠주면 그냥 C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는 C1, C2, C3 즉 3개의 용량을 다 더하면 전체 용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병렬 연결하면 간격은 같은데 그죠? 뭐가 많아져? 면적이 증가하는 거죠. 금속판 개수가 늘어나니까 용량은 계속 더해지겠지. 근데 왼쪽은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 속에 아무리 많은 축전기가 연결돼도 얘는 그냥 금속판 2장만 여전히 있는 것만 알지 금속 이 안에서 전하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많아도 전하는 어때요? 아무리 많아도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다 V가 돼서 각각의 V1, V2, V3를 더해야 전체 V가 되는 거고 전하량은 어떤 거든지 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를 더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제 17-11번을 빠르게 좀 풀어보면 먼저 정의가 다른 점을 3개를 찾는 겁니다. 이 축전기 앞뒤로 보면 A점, B점의 전위가 분명히 다르겠죠. 얘가 전위가 다른 지점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C2, C3는 왼쪽이 B점이고 오른쪽이 똑같이 C점이 돼요. 그리고 배터리의 오른쪽 왼쪽은 A와 C 이미 구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위가 다른 지점이 3지점밖에 없어요. 그럼 3지점에 대한 A와 B 사이의 등가 용량, B와 C 사이의 등가 용량을 구하고 전체 A와 C 사이의 등가 용량을 구하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B와 C 사이의 등가 용량을 먼저 구해보면 B와 C 사이에는 3과 5 마이크로 페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죠. 이거를 하나로 바꾸려고 그래. 하나의 양으로. 그럼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보여주면 된다고. 그럼 3 더하기 5 하면 이건 8이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밖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는. 배터리가 보기에는 2하고 8이 직렬 연결된 거나 2하고 3, 5가 병렬 연결된 게 직렬 연결된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BC는 하나로 바뀌어졌으니까 A, B, C를 하나로 바꿔야겠죠. AC를 하나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 2하고 8을 직렬 연결했어요. 그럼 이걸 한 개로 바꿔주면 직렬 연결은 이런 식이죠. 블래식은 역수분의 1 더하기해서 전체 역수분의 1을 만들죠. 여기 2 넣어주고 여기 8 넣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얼마예요? 8분의 5가 되죠. 그럼 C는 5분의 8이 되겠지. 그렇게 구해도 되고 쉬운 공식을 이용해서 합분에 곱해줘도 돼요. 2하고 8 더하면 얼마? 10 곱하면 16 그렇죠? 1.6 나오죠. 이렇게 해도 1.6 이렇게 해도 1.6 그렇죠? 9분의 8도 1.6이니까 그래서 전체 등가 용량은 1.6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겁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1.6 마이크로 페럿인데 배터리의 전압은 6볼트잖아. 그렇죠? 여기 6볼트. 그럼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B, 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더해서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 V, A, B 사이의 전압을 구해보고 V, B, C 사이의 전압을 구해보면 이걸 두 개 더하면 2라는 얘기예요. 볼트가 있고 2 마이크로 페럿이 저항이 아니지.
2마이크로페럿 하나 있고 8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있는 거잖아. BC를 연결하면 그죠? BC 사이에 여기가 있고 8마이크로페럿이 있는 거. 둘 사이에는 Q가 같잖아. Q가 직렬 연결이니까. 그럼 Q가 같으니까 C1 곱하기 V1이나 C2 곱하기 V2나 같아요. 그런데 이 V는 C분의 2잖아. 그러니까 이 V는 C에 역비례해야겠죠. Q는 똑같다고 했잖아. 여기 Q나 여기는 Q는 똑같은데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C에 역비례한다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분의 1이라면 왼쪽에 전압이 2분의 1에 걸리면 오른쪽에는 2분의 1에 걸린다. 전체가 6이 됐으니까 전압을 보면 4대 1 대 4죠. 4대 1. 볼트를 4대 1로 나누는 5분의 3이 수를 잘해야 돼. 저거만 하고 저것만 하는데 하나 가지고 설명. 6볼트인데 2마이크로페럿이고 아예 모르면 여기 V1, V2라고 그냥 V1에서 V2 하면 6이 되는 거지. V1 대 V2는 몇 대 몇이야? V1 대 V2는 2 대 8이 아니라 1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곱한 게 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 V1은 8 V2 써볼까요? 이 V1은 8 V1은 V2의 4배죠? 여기다 집어넣어. 4V2 더하기 V2죠. 는 2V 0.8V 4대 1이 되잖아요. 4대 1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5개라면 4는 여기 있고 2 여기 있다는 얘기. 6V인데 4는 이쪽에 걸리고 5분의 1에 걸린다. 연립방정식을 치고 그래서 무슨 소리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8개는 여기에 전압이 있고 2개를 더한 게 10이잖아요. 10 중에서 2가 여기에 걸린다. 그렇죠? 3개는 복잡해. 분의 1개는 그냥 이거 역수니까 이때 4잖아. 그럼 4대 1로 4. 아는데 3개가 되면 10분의 1 때 10분의 1 때 10 있다면 10분의 1 이렇게 된다니. 그러면 이제 전압도 구했죠? 실제로 얼마인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도 되죠. 2개 하면 얼마야? 0.2죠. 그러면 0.6이죠. 전체를 보더라도 그걸 하나로 바꾸면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라고 이게? 용량이 1.6이라고 1.6. 1.6 마이크로페럿이잖아. 이렇게 곱해도 9.6이잖아요. 9.6 배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개지만 하나로 바꿔도 들어가는 전하량 이렇게 등가라고 했으니까 등가를 내야 돼서 9.6 이 들어.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재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병렬도 해석을 해야죠. 병렬도.
이 BC 사이에 하나의 축전기로 바꾸면 8 마이크로 페롯에 9.6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개로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둘을 더해서 9.6이 된다는 얘기죠. 전하량이. 둘을 더했는데 그 비율이 어때요? 여기서는 V가 같지, 병렬 연결에서는. 연결돼서 보면 그러니까 전압은 똑같은 V나 같은 거죠. 가 되는 거고 가 되겠지. Q1과 Q2는 다른 값이라고요. 같아야 되니까 Q량은 이게 오니까 Q량은 어떻게 돼요? 3대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Q량이 9.6인데 3대 5로 된다고 전화해요. 3대 5. 그러니까 8분의 3은 여기 있고 8분의 3은 여기 있겠죠. 4 더하면 8이잖아. 8이라면 3이 여기 있고 3이 요 안에 있고 9.6 8분의 5는 아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3.2니까 3 곱하기 3 하면 3.2잖아. 3.0 마이크로쿨롱이 위에가 있고 6.0 마이크로쿨롱은 아래 전하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래 축전기에. 그래서 각각의 이 모든 원래로 돌아와서 모든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과 전압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Q는 CV만 알면 되죠. 병렬은 병렬의 특징, 직렬은 직렬의 특징을 하나씩 구해주면 됩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에너지는 다음 주까지 끌고 가면 돼요. 다음 주까지 끌고 가면 안 되고 에너지는 공식만 면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에너지를 구하는 영상을 찍든 아니면 작년 거에서 이렇게 다운을 해서 이건 진짜 동영상으로 해서 다음 동영상하고 연습 문제를 과제도 낸다고 하고 게시판도 안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과제로 하겠습니다. 과제와 연습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걸 보고 손으로 직접 쓰세요. 필기를 해서 지난주에도 이 얘기 하지 않았나? 했었지, 그치? 그러면 16장하고 17장을 같이 17장을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저는 중간고사 때까지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빨리 할 사람 빨리 제출할 사람 빨리 제출하고 중간고사 때까지 올해 길게 해놓을 테니까 그 사이 아무 때나 해서 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